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해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당연히 위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정확하게는 112조 1항에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을 고쳐야 하는 개헌 사항이라는 거죠.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임기 만료된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 보고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 악의적으로 후임 재판관 선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 차원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에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의석 구조상 늘 그랬듯이 이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도 대통령의 제2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지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줄 탄핵하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연쇄 탄핵을 통해서 10명 이하로 줄어들 경우 정독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선포만으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현재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성원 과반수로 규정이 돼 있는데 여권에서는 이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2인 이상으로 개정하면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행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여권의 반박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법 해석의 차이인 만큼 실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실제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나설까요? 나설 경우에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을 한 명씩 탄핵하려면 물리적으로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또 본회의를 잇따라 열기 위해서는 우원식 의장의 협조도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동시 탄핵, 무더기 탄핵 가능성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기류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잘 헤아려야 할 상황일 텐데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예상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불안감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필요성이 더 커진 건데요.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도는 보수와 진보 재판관이 각각 2명과 3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목 2명을 임명하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보수와 진보 성향 재판관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재판관의 성향과 탄핵 심판에서의 결정이 일치할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야권 입장에서는 결과를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강공에 나서는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